우리 부모님들 어렸을 적에 보리밥 많이 드셨죠? 그 시절은 쌀이 귀해서 보리밥이 주식이고 쌀밥을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이었던 시대였는데요. 지금은 쌀밥보다는 보리밥이 건강식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20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백미 대신 보리밥을 일주일에 5번만 드셔도 당뇨병 발생 위험이 36%나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36%라는 건 정말 엄청난 수치인데요. 보리밥만으로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리에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한 가지만 더하면 혈관에 끼어있던 기름때까지 깔끔하게 사라지고 몸속 만성염증도 싹 해결됩니다. 지금부터 보리와 함께 먹으면 당뇨와 염증을 날려버리는 놀라운 방법을 공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보리가 왜 이렇게 대단한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리 100g에는 식이섬유가 무려 20g이나 들어있는데요. 백미에는 식이섬유가 1%도 안 되고 현미도 겨우 2%인데 보리는 20%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차이죠. 이 식이섬유 덕분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뭔지 아시죠?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현상인데 이게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서 당뇨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보리의 당지수는 겨우 50으로 백미가 84인 걸 생각하면 정말 낮습니다. 더 놀라운 건 보리 속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인데요. 이는 혈관 속 청소부 역할을 하여 나쁜 콜레스테롤을 쫙 빨아들여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 버립니다. 마치 스펀지가 기름을 흡수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보리를 꾸준히 드시면 혈관이 깨끗해지면서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보리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보리 100g당 70mg이나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당뇨 환자의 35%가 마그네슘 부족 상태라는데요. 보리를 드시면 이 마그네슘을 하루 권장량의 21%나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보리에 딱 한 가지만 더하면 효과가 몇 배로 뛰어오르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왜 표고버섯일까요? 미국 심장학회에서 2007년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는 1위 식품으로 표고버섯을 선정했습니다. 또 일본 국립건강영양연구소에서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표고버섯을 일주일만 드셔도 총 콜레스테롤이 25mg이나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서 배출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표고버섯을 햇볕에 말리면 더욱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요. 비타민 D가 무려 13배나 증가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꼭 필요한 성분으로 특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족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요리하실 때 말린 표고버섯을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더 중요한 건 표고버섯에도 베타글루칸이 엄청나게 많아서 보리와 표고버섯을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적으로 일어나 혈관 청소 능력이 몇 배로 강해지고 면역력도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표고버섯 30g만 매일 드셔도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서 몸속 염증이 싹 사라집니다. 그럼 혈관 지키고 염증 몰아낼 보리 표고버섯밥 직접 만들어 볼까요? 재료는 정말 간단합니다. 쌀 2컵, 늘보리 1컵, 말린 표고버섯 1줌, 다시마 1장, 무 300g 준비해 주세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보리는 반드시 늘보리를 써야 합니다. 늘보리가 뭔지 모르는 분들 계신가요? 예전에 꽁보리밥이라고 부르던 바로 그 보리인데요. 보리에는 겉보리와 쌀보리, 늘보리가 있는데 겉보리는 껍질이 붙어 있는 상태이고 쌀보리는 껍질을 대부분 벗겨낸 것입니다.
늘보리는 도종 후에도 알맹이 껍질이 다량 남아 있어서 곡물 중에서도 식이섬유가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쌀보리는 하얗고 찰기가 있는데 늘보리는 회색빛이고 껍질이 많이 남아 있어서 식이섬유가 쌀보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늘보리는 딱딱해서 소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한번 삶거나 충분히 불린 후 조리하시거나 미리 쪄서 납작하게 누른 암맥을 쓰시면 불리지 않고 바로 밥할 수 있어 편합니다. 이제 만들어 볼게요. 먼저 말린 표고버섯과 다시마를 물 4컵에 20분 정도 불려주세요. 이때 우린 물은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 물에 베타글루칸이 다 우러나와 있거든요. 무는 두툼하게 채 썰어 주시고 표고버섯은 물기를 짜서 먹기 좋게 썰어 주세요. 다시마도 가늘게 채 썰어 주시고요. 밥솥에 쌀과 늘보리 암맥을 넣고 표고버섯 우린 물을 2컵 반 정도 부어줍니다. 그리고 썰어둔 무와 표고버섯, 다시마를 모두 넣어주시고 취사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무가 들어가니 물은 평소보다 적게 잡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을 왜 넣는지 아세요? 무에는 아밀라제라는 소화 요소가 들어있어서 보리의 소화를 도와 더부룩함을 줄여주어 속이 편안해집니다. 또 표고버섯 우린물을 쓰니까 감칠맛도 정말 좋고 영양도 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밥이 완성되면 구수한 향이 정말 끝내줍니다. 한 입 드시면 표고버섯의 쫄깃한 식감과 무의 달콤함, 보리의 고소함이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효과를 원하신다면 함께 드시면 좋은 것들이 또 있는데요. 그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주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보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병아리 콩입니다. 병아리 콩은 단백질이 풍부해서 하루 100g만 드셔도 성인 남성 하루 단백질 필요량의 58%를 채워줍니다. 우리 몸에 근육이 부족하면 혈당을 소모할 곳이 없어서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게다가 병아리 콩은 당 지수도 28로 낮아서 혈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으니 보리와 병아리 콩을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면 혈당 조절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보리의 수용성 식이섬유와 양배추의 불용성 식이섬유가 만나면 완벽한 밸런스를 이뤄서 변비 해결에 정말 효과적이니 보리밥을 양배추에 싸서 드시면 포만감도 크고 영양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보리의 혈당 조절 효과를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식사 30분 전에 아몬드 7, 8개나 호두 4, 5개 정도 드시고 보리 표고버섯밥을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보리라도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해로울 수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보리와 최악의 궁합 첫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한의학에서 보리와 돼지고기는 모두 찬 성질을 가진 음식으로 분류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몸속에 차가운 기운이 과도하게 쌓여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속이 차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보리밥에 돼지고기 반찬을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신 보리밥에는 소고기나 닭고기처럼 따뜻한 성질의 고기를 적당량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리와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술입니다. 보리는 이뇨작용이 강한 식품인데 술과 함께 드시면 알코올 흡수 속도가 빨라져서 숙취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리의 식이섬유가 위벽을 자극하는 상태에서 술에 알코올 성분까지 더해지면 위염이나 위궤양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빈속에 보리차를 마시고 바로 술을 드시면 위장에 더욱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술자리 전후에는 보리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리와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밀가루 음식입니다. 라면, 빵, 국수 같은 밀가루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보리의 가장 큰 장점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건데 밀가루 음식과 함께 드시면 이 효과가 완전히 상쇄됩니다. 실제로 보리밥에 라면을 함께 드시면 혈당이 백미밥 수준으로 치솟아 버리고 게다가 밀가루의 글루텐 성분이 보리의 식이섬유와 엉켜서 소화 부담만 늘리고 영양 흡수는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을 위해 보리밥을 드시는 분들은 밀가루 음식과는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효능이 달라지고 주의를 요하는데요. 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몸이 차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보리는 성질이 차서 소화가 약하거나 몸이 찬 분들이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충분히 씹어서 드세요. 보리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대충 씹으면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꼭꼭 씹어서 침과 잘 섞이게 해주시고 물도 충분히 마셔주세요. 세 번째,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에 드세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존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을 임의로 끊지 마시고 꾸준히 혈당을 체크하면서 드세요. 자연요법이 약물 치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표고버섯을 말릴 때는 햇볕에 15분 정도만 널어두세요. 그러면 비타민 D가 증가해서 칼슘 흡수도 훨씬 좋아집니다. 시중에 파는 말린 표고버섯도 좋지만 집에서 생표고를 사서 직접 말리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정리해 드릴게요. 보리는 반드시 늘보리 암맥을 쓰시고 표고버섯은 말린 것으로 준비하세요. 물을 함께 넣어서 소화를 도와주시고 표고버섯 우린물을 밥물로 사용하세요. 이렇게 만든 밥을 하루 한 끼만 드셔도 2~3주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시도한 분들의 후기를 보면 3주 만에 공복 혈당이 180에서 130으로 떨어졌어요. 식후 혈당이 200을 넘지 않게 되었어요. 10년 넘게 고생하던 변비가 해결되었어요.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뇨와 염증은 무서운 병이지만 올바른 식습관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보리와 표고버섯 조합으로 건강한 혈당과 깨끗한 혈관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여러분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셀프 발 마사지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은 우리 몸을 받쳐주고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발바닥 각 부위가 신체 부위에 상응하는 반사구를 가지고 있어서 인체의 축소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발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은 물론 피로가 풀리고 여러 가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발 마사지를 하실 때는 한 부위를 5분 이상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부드럽게 쓸어주듯이 하시면 되는데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면 최대한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 마사지를 하기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어 훨씬 좋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발과 발목까지 로션을 충분히 발라주시고 왼쪽 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발 앞쪽 튀어나온 부분 사이의 움푹 들어간 부분이 용천혈인데요. 여기는 만성 피로가 있으시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를 마사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용천혈을 시작으로 아래로 쓸어주세요. 이 부분이 신장, 방광입니다. 5번에서 10번 정도 쓸어주세요. 이제 발가락부터 아래로 내려갈 텐데요. 이 부분은 머리로
엄지발가락을 시작으로 발가락 윗부분을 풀어주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 다음은 발가락 기둥 부분을 각각 풀어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목과 눈, 귀가 좋아집니다. 엄지발가락 옆쪽 부분은 코로,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는 분들은 여기를 많이 풀어주세요.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쭉 풀어주세요. 그러면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엄지발가락 아래 통통한 부분은 갑상선이고 그 옆쪽은 승모근입니다. 밑으로는 폐, 규관지입니다. 이 부분은 왼쪽은 신장이고 오른쪽은 간이에요. 갑상선 아래 여기서부터가 위, 십이지장, 췌장 이런 소화기관으로 특히 당 수치가 높으신 분들 여기 췌장 부분은 많이 만져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중안에 푹 들어간 이 부분은 장이라고 보시고 넓게 쓸어주시면 좋습니다. 발 뒤꿈치 부분은 생식선으로 피부가 두꺼우니 가볍게 주먹을 쥐어서 통통 쳐주시면 됩니다. 발바닥은 이렇게 끝났고요. 발등에 발가락 사이사이도 풀어주시고 복숭아뼈 주변과 아킬레스건 주변도 쓸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먹을 살짝 쥐어서 발목 앞부분을 쓸어주세요. 여기가 림프절이라 독소 배출에 효과적이니 꼭 기억하셔서 풀어주세요. 매일 꾸준히 하시면 발이 가벼워지고 몸 전체가 활력을 찾으실 겁니다.